안녕하십니까. 마이베스트홈 김일봉입니다. 저는 올여름은 제가 토론토에 온 이후로 아마 제일 많이 이 몸을 써본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한다 하면서도 그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던 그 뒷마당 정원 정리를 시작해봤습니다. 저희 집이 아주 오래된 동네에 있는 그 올드하우스이고 마당도 너무 크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정리를 다 끝내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께 마당 정리할 때 경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서요. 꼭 먼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전공이 조경이다 보니까 정원 디자인이나 직접 만드는데 조금은 아는 내용이 좀 있어서 정원 손질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은 보통 크게 세 가지를 잘 만드는 일인데요. 첫 번째, 건강한 그 잔디 공간, 그리고 꽃과 나무를 심는 화단 공간, 그리고 정원에서 활동하고 쉬고 하는 그런 바닥, 그 페이빙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원의 크기가 작으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기가 용이할 텐데요. 저희 집은 그 뒷마당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 화단 조성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단 조성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잔디와 그 화단과의 그 경계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화단은 경계석이나 돌, 벽돌 같은 그런 것으로 경계를 만들어서 그 잔디밭 높이보다는 높이 만들고 그 위에다가 흙을 채우고 그곳에 나무나 꽃을 심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꽤 들어가게 되고 규모가 커지면 공사비도 꽤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은 비용도 문제입니다만 그 경계석 부분과 잔디와의 그 접촉 부분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즉 화단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잔디를 깎기가 매우 불편해서 잘 깎는다고 해도 잔디가 그 자리에 남게 돼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경계석을 쌓는 대신에 그 부분을 반대로 파내는 것입니다. 삽입니다. 이 평평한 삽으로 그 경계 부분을 90도로 10cm 이상을 파서 그 파낸 부분의 흙은 화단에 쌓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교하게 잘 팔수록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재료비가 전혀 들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 때는 비가 온 다음에 파내면 삽이 잘 들어가서 여성들도 파기가 수월한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너무 땅에 물기가 많으면 흙이 물과 쉽게 뭉쳐서 땅을 파면 그 파진 면이 울퉁불퉁 고르지 못해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습기가 있으면서도 조금 단단한 땅이 파냈을 때 그 면이 매끄럽게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파낸 다음에 화단 부분은 색깔 있는 멀칭을 하면 그 나무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판에서 움푹 들어가서 경계가 되는 그 부분은 가능하면 자갈 같은 것으로 데코레이션을 하면 디자인에 더 좋습니다. 단점은 그 파낸 부분이 그 골이 되어서 비가 오면은 그곳에 물이 고이고 경사가 있는 곳은 그곳이 고랑이 되어서 물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파낸 부분까지 멀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비 오고 나면은 웅덩이처럼 둥둥 떠서 사라져 버리거나 고랑이 돼서 흘러가서 다른 곳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낸 부분은 파낸 상태로 그대로 두시든지 아니면 다른 자갈 같은 재료로 치장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뒷마당의 before와 after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쪽부터 정리가 돼서 플랜트베드 엣지를 쭉 만들고 저 뒤로도 해서 저쪽까지, 그리고 데크 이쪽으로도 데크 이쪽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패밀리룸에서 나오는 데인데 이쪽에서 많이 보이니까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집이 토론토 외곽에 있는 주택지여서 땅이 넓어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네, 여기 데크 밑에도 이쪽 하단도 하고 데크 밑에도 이렇게 라인 그려서 삽으로 엣지 삽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는
이쪽이 이제 음지니까 음지 식물도 심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쪽도 파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쪽 라인도 쭉 파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밑으로. 이쪽 공원. 먼저 보통은 그 뒷마당은 2층 방 창문으로 잠깐 내려다보거나 1층 그 뒷마당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 눈높이로 보는 경관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바닥 포장재료나 그 나무나 그 꽃의 위치나 크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집은 그 뒷마당 2층 데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서요. 내려다 봤을 때의 즐거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요소가 좀 중요한데요. 넓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드러나게 하고, 그 곡선이 잘 드러나게 하려면 그 곡선에 자갈 같은 다른 질감과 색감을 같이 주어야 더 두드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화단 안은 그 멀칭으로 다른 색깔로 구분을 주고, 화단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어떤 디자인 요소를 두자 생각을 해서 화단 안에 색깔 있는 자갈로 디자인도 해보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도 보겠습니다만, 데크 밑이 흙이 약간 높아 쌓인 성토지가 돼서 좋지 않은 모습이 다 드러났었는데요. 깬 자갈로 덮고 그 색깔로 디자인해서 적극적으로 정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쪽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 보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아래쪽의 모습이고요. 네, 그럼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계단 입구에 이렇게 장미 아치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주 밟게 되고 머무르는 이런 공간이 돼서 잔디 부분을 다른 그 돌 페이빙으로 디자인해서 앞으로 바꿀 계획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그 데크 아래쪽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그 행링 플라워 매달고 몇 가지 소품을 함께 하면은 더 아늑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뒤를 보시고요. 데크 이 아래쪽은 그 음지 지피식물하고 장미, 호스타 이런 것들을 좀 심었고요. 그 뒤로는 그 깬 자갈로 디자인을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그 공사하시는 분은 이 데크 그 아래 부분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인공적인 그 판넬로 다 막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저렇게 그 방 창문도 있어서 채광에 문제가 되고요. 막으면 그 자체가 그 보기 싫은 그 인공적인 그 구조물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 자연스러운 정원 분위기가 완전히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갈과 색깔로 디자인해 보았고요. 앞으로 이 앞에 식물들이 좀 더 자라면 좀 더 분위기가 더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 이쪽은 그 앞에서 그 뒷마당으로 들어가는 첫 이미지를 주는 곳이어서 단정한 모습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존의 이 관목 이 세 개는 자주 전정을 해서 단정한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아래는 이렇게 호스타를 심었는데, 다른 이 호스타들, 이쪽 호스타들은 다 잘 자라고 크게 자라는데, 이쪽 호스타의 앞부분은 그 양지 바른 곳이 됐어서 햇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호스타가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식물로 교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이 화단 내부는 그 깬 그 붉은 벽돌 자갈로 디자인을
이렇게 해봤고요. 세 군데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무 밑은 대부분 호스타를 심었는데요. 그런 대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뒷마당이 그 공원과 그 뒤쪽 공원과 만나는 곳이어서 크게 중요한 곳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그 중요한 디자인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똑같이 엣지도 하고 돌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쪽 오른쪽 여기는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 창고 지역인데요. 주변 그 오래된 잡목들 다 제거하고, 특히 주변 그 블럭 바닥 포장이 이끼가 끼어서 새까만 것을 파워워시로 다 벗겨내고, 주변은 그 깬 자갈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전체로 자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곳이 뒷마당에서 가장 그 낮은 지역이 돼서 비가 오면 다 이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멀칭을 그 최소화하고 배수로도 하나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서 대신 자갈로 디자인을 보충했습니다. 하다 보니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 암석 있고 자갈 있고 하는 이런 그 일본식 정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비슷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창고도 참 오래됐는데요. 그렇지만 페인트를 좀 색깔 있는 페인트를 약간 섞어서 넣어서 한번 깨끗하게 단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쪽 데크로 가는 이쪽에 이제 포장을 낼 것이고, 이쯤 해서 그 뭡니까, 모닥불 피우고 그 주변에 쉴 수 있는 그 페이빙 공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도 치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아주 괜찮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원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래된 집, 오래된 정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집의 정원은 일부 내용에서 해당되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부터 돼야 되겠죠. 오래된 나무에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그 죽은 가지나 덤불, 또는 기존 그 바닥 포장의 그 진한 색깔의 이끼라든가 등등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마당의 배수 흐름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마당에서 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특히 그 옆집에서 오는 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옆으로든 밖으로든 그 나가는 물의 흐름을 파악해서 부분적으로 물이 많이 고이는 부분은 배수로를 만들어주고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배수 통로를 어떻게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화단 잘 만들어 놓고도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장비인데요. 제가 했던 방식으로 화단 만들 때는 그 많은 장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엣지를 파는 이 날이 평평한 삽과, 오래된 집은 나무 주변에 잔뿌리가 지표까지 많이 올라가 있어서 땅을 파다 보면 뿌리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잘라낼 수 있는 이 큰 가위, 이 큰 가위와 그 다음에 이 작은 가위, 전정 가위라고 그러죠. 이 작은 가위, 그리고 흙을 단정하게 고르는 이 호미, 제가 이걸 제일 많이 썼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경비인데요. 제가 했던 화단 엣지를 파내는 방식으로 한다면 경비 들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 수고비고요. 다만 그 화단 건강과 디자인을 위해서 멀칭을 한다면 한 백에 5, 6불 정도 하고요. 자갈을 같이 사용한다면 자갈 한 백에 한 7, 8불 정도 합니다. 저희 집은 워낙 화단이 넓어서 멀칭과 자갈이 꽤 들었습니다. 큰 규모가 아니라면 그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물을 제외한 모든 장비와 재료 다 포함해도 500불에서 1000불 이내면 다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인데요. 뒷마당 공간이 넓은 곳은 저희 집처럼 그 곡선이 많아도 좋고요. 그 곡선 가운데 직선이 조금 있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작은 공간은 직선으로 단정하게 하되 일부 곡선이 가미가 되면 그곳이, 그 곡선 공간이 디자인을 살려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시간이 많을 수 있는 그 마당은 하나의 그 작은 작품의 그림처럼 보일 수 있게 된다면 즐거움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 집 그 화단 정리 1단계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포장이나 잔디, 기타 여러 시설을 계속 해야 하는데요. 또다시 보여드릴 만한 작업이 진행이 되면 다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집 화단 영상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 집에 가까운 집 또는 저희 집 같은 그 오래된 집의 그 특징과 서로 다른 점, 좋을 수 있는 점, 불편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곳 토론토 부동산 그 시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좋은 일 많이 가지시고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